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시죠? 2월 마지막 주말을 조금 쌀쌀한 가운데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조하고 무더운 가운데 유난히 화재 피해가 컸었던 지난 해를 우리는 살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정말로 많은 비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 또는 우려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우산 장수와 남학신 장수의 심정이 요즘에 우리 마음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우려의 마음을 이렇게 동시에 갖게 되는 상황, 비단 기후 문제에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민족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남과 북의 통일 문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달 말이면 베트남에서 이제 북미 정상 간의 두 번째 만남이 준비된다고 하죠. 더욱 가깝고 더욱 좁아진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결코 남과 북 우리 민족의 결단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맞닥뜨려지고 있는 통일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민족 안에서도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세우고 이민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 CHTV 역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과 함께 공존하며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현 정부의 상황과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의 시각, 더불어 복음으로의 통일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각과 상황,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만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내를 제외하고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는 최초로 한인 리더십들이 모여서 남과 북 통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미주 제1차 평화통일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추진위원장 이병만 회장님과 또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 한기영 목사님, 그리고 해외동포민주연대의 이병도 회장님, 이렇게 세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맨 바깥에 계시는 분부터 우리 이병도 회장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섬기고 계시는 그 단체의 이야기도 조금 나눠주시죠. 저는 이병도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전 세계 한인 다이아스포라의 메카이기 때문에 네.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팔도가 함께하는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과 이견을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협의회가 이런 또 귀한 모임이 있는 걸 이번에 또 소개해 주시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가운데 계신 한기영 목사님. 예, 남가주 한 1,400여 교회의 협의체로 남가주 교회협의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협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운동을 48년, 한 50년 정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또 교회협의체가 있어서 연합운동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그 통일운동의 연습장이라고 그럴까, 할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런 단체를 제가 1년 동안 좀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병만 회장님. 네, 저는 미주 한인재단 LA 회장을 현 맡고 있으면서 네. 매년 미주 한인의 날 이번에 116주년을 2주 동안에 잘 마쳤고, 네. 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를 맡아서 미주 동포 후원회를 이끌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동포 사회가 앞으로 우리 조국이 잘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운동에 많이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어떤 의견 수렴을 하고자 원탁 회의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추진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그 배경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아마 이제 현 정부와 평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추진을 동포 범동포 단체장들의 위주로 아마 하기로 이렇게 네. 계획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추진위원회 한 사람으로 한 단체장의 입장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여러 단체장들에 의해서 갑자기 추진위원장을 아하. 초대받고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심각성보다는 우리 동포들의 염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구나를 네.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미주 지역에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그래도 100만이다, 200만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우선 남가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들을 담게 될까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제1차 원탁 회의를 750명의 그 세대별로 뽑아서 지금 잘 해낸 것 같고, 네. 이제 2차로 미주에서 해외에서는 첫 2일차죠. 제2차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 동포들의 생각과 통일을 바라는 시각, 염원을 그 평화를 어떤 위주로 가는 것인가, 이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저희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네. 동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적을 잘 우리가 다듬어서 원탁 회의에서 나오는 주제들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주의 원탁 회의가 우리 남가주 지역에는 여러 단체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야기고, 사실 각자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의견들은 각자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의 관심이기도 한데, 그러나 또 그렇게 다른 의견들이 많은 것과 동시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시각과 그 속도와 그 방법과 이런 것들은 제각기 또 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원탁회에서 다 제대로 들려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짧은 2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 수는 과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동포들의 염원, 통일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일을 바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그 모든 그 상황을 봐온 사람들로서 항상 애타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통일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저희는 북한 주민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처럼 자유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차원에서는 충분히 메시지를, 우리의 목소리를 보수, 진보, 종교를 떠나서 내어놓을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말하기보다는 이 원탁의 회의에 나와서 한번 자신 있게 싸우려는 자세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각자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자리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기회로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자칫 우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팔도 연합회가 있다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지금 오랫동안 섬겨오셨잖아요. 우리 이병도 회장님은 이번 이런 원탁 회의가 준비되는 것이 현 정부와 또 이제 평화통일자문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한 3가지 점으로 정리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평화통일민주회의 입장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그 헌법기관입니다. 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기관이죠. 거기서 전쟁에 의한 통일 또는 무력 통일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이 평통을 제외하고 여타 단체로 돌아가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네. 소위 이제 남남 갈등이 이게 그 첨예화되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은 남북에 대한 그 통일을 할 때의 그 개념이지, 남남 갈등에는 또 이게 해당이 잘 안 되는 그래요. 거예요. 우리가 네네. 다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무력 통일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뭐 직격탄을 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통일에 대한 개념을 헌법기관인 민주평통뿐만이 아니라 여타 단체에서도 그런 개념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네. 평화통일 원탁회의를 민주평통본부에서 기획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탁회의 속에서 주제도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제1주제인 1주제는 도산한창호 선생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이 네. 바로 오늘의 그 통일에 얼마나 기여를 할 건가. 제가 볼 때는 도산의 대공주의를 잘 풀으면은 평화다, 무슨 무력이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도산의 대공주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산의 대공주의를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거를 접한 거가
1980년도에 접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제가 그걸 접하게 됐어요. 네.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대공주의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정치, 경제, 교육, 민족 평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평등하고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교육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주고 네. 민족이 서로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참 너무너무 원대하고 꿈이 크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거를 감춰왔던 거를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당시에 대독립당을 꿈꿨고 유일당을 꿈꿨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좌우의 대립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네. 서로 인사를 안 할 정도예요. 이게 예.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네. 벌써 1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좌우의 대립이. 그래서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양쪽의 강점을 민족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놓은 겁니다. 정치, 경제, 교육, 민족 평등 개념이.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한다면은 통일의 기회는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기도 하신데 또 거기에 따른 또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것도 또 같이 또 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공주의가 한 100여 년 전 얘기가 되었다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남과 북에 지금 이만한 큰 차이 없는 상황에서 얘가 나온 것이다 싶으니까 그렇다면 그 100년 세월에 벌어졌던 그 간격은 또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시각을 갖고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우리 회장님께는 또 이제 다음번 또 얘기를 또 기회를 네.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의 얘기는 제가 이거는 한경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특히 크리스찬의 시각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남과 북의 이야기를 원탁회의에서 하자라는 이 의견을 우리 한 목사님 혹은 교계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개모 교회는 그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나 하고 뭐 또 밖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정치 관여하지 마라 뭐 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아까 우리 사회자님 처음 발제하시고 얘기하실 때처럼 정말 우려와 감사 이게 서로 교차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그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랬는데 가만히 그 노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걱정은 통일 이게 통일해놓고 더 걱정거리가 더 그렇죠. 많잖냐. 네. 우려 반 감사 반 뭐 이런 게 교차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 문제를 그래도 순리로 풀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거를 끌고 가기 위해 그래도 정부에서 또 평통이나 다른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평등하게 원탁에서 너도 한마디 얘기하고 너도 하고 이렇게 그 원탁 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잘 될지는 잘 몰라도 하여간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의미 있다 생각이 되고요. 네. 얘기가 잘 개진되고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협의회와 또 그 성도들이 거기 참여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메시지가 되지 않겠는가. 아하.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슨 다른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비전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든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거는 복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거기 나가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듣고 수렴해서 또 얘기하고 이래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포 사회의 여러 가지 또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청교도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제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1903년에 왔던 그런 교인들도 사실은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신앙과 그리고 이런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여기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민자로 여기 와 산다고 하는 자체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의견 개진해서 조국이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인들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일단 내 의견이 들려줄 것 같지 않거나 하면 벌써 그냥 나 안 가고 말아. 그냥 너희들끼리 좀 잘해봐. 뭐 이렇게 하고 많은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추진되어지고 있는 이 원탁회의에 많은 단체장님들이 연계고리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초대받기 전까지 190여 명이 네, 이미. 그 네. 일반인들 그리고 범교포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부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저께 저녁부로 네. 일단 400명이 넘어서 아하. 300명 원탁회인데 400명은 좀 잘랐고 그 200명 이상이 추가로 들어온 분들이 단체장, 전현직, 전문인들 네. 1.5세 그리고 지금 2세인데 고등학생들이 아하. 한국말을 잘하는 학생들이 네. 참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하. 저희가 이제 그 원탁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포진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좀 생각 중이고 이제 지금 내용에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범교포들 미주 동포의 정말 그 생각과 방향을 내세울 수 있다는 이 자체 하나가 이미 성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3.1절 정신 운동을 보면 남녀노소가 정말 좌다우다 뭐 종교계를 떠나서 주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것이 3.1절 운동의 정신이라면 이번에 범교포 제1차 세계에서 여기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독일로 제3차가 넘어가고 네. 이런 상황일 때 우리 단체장이 하나로 이번에 나서지 못한다면 아마 나서지 않고 참석하지 못하는 단체장은 조금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참여도가 너무나 좋고 예. 우리의 정신이 이번에 제대로 바람이 전달되기를 정말 믿고 그렇게 또 예.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 이런 자리가 그전에도 이렇게 정부가 현 정부와 또 민주평통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모여서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치닫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을 한국에서부터 진행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사회도 한국에서 오시고 하신다니 혹시 그 컨트롤로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혹시라도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아마 주제가 네. 세 가지로 이렇게 아마 정해질 것 같은데 네. 하나는 한 10가지 정도의 그 1, 2, 3, 4 안에서 어떤 방향을 원하냐고 제 2차, 3차 질문은 각자의 바라는 방향, 예를 들어서 통일을 네. 어느 쪽으로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원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 아하. 사회자가 해서 저희 동포 사회에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100% 1차 대회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받아본 모든 서류를 통해서 볼 때는 충분히 우리 바라는 보수든 진보든 참 자유를 바라는 모든 일반 동포들이 우리 한국에 떠나온 조국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방향성은 분명히 제의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네.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이 된다는 것 자체 하나만이라도 굉장한 발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추진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또 시각과 바람이 분명히 그렇게 정돈이 돼서 나오실 텐데 사실 이번에 오시게 되는 그 400여 명의 리더십들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 그 다양한 시각은 의견은 또 잘못하면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이병도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추천한 사람이 보수 진보 뭐 가리지 않고 네. 다양하게 이렇게 팔도에서 뽑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예. 제 생각으로는 통일은 어차피 시끌벅적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끌벅적하고 조용히 된다는 얘기는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하룻밤 사이에 통일된다. 이거는 한민족 같은 안 맞아요. 네. 한민족은 시끌벅적 내일 모레 그냥 망할 듯하게 난리를 치우다가 어느 날 예. 갑자기 이렇게 네. 의견이 합치되고 그래 바로 저 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뭐 통통통통 이게 이제 속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통일 정책은 어쩌면은 전광석화처럼 석화. 움직여 나갑니다. 전광. 음. 그 군사 협정도 그렇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흐름을 봐서는 그냥 전광석처럼.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네. 한반도의 통일은 이거는 남과 북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 네네. 겁니다. 무슨 예. 말씀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전광석처럼 하는 거는 우리끼리 하자는 얘기예요. 음. 근데 우리끼리가 안 통해요. 왜? 대한민국을 했던 거가 UN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또 북한은 당시에 소련, 중국. 스탈린의 네. 지휘를 받고 음. 모택동의 140만의 군대, 140만인가 군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건 국제 전쟁을 하고 국제 문제에 이루어진 게 38선입니다. 맞습니다. DMZ에. 네.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는 아깝게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끼리 해야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국제 정세, 소위 말해서 국제 역학관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름을 평화라가 붙인 거예요. 우리끼리 네. 할 것 같으면 평화 왜 하겠어요? 음. 우리끼리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해버리지. 예. 평화를 얘기하는 거는 국제적인 질서를 우리가 지켜가는 가운데 국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평화라는 위장수를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평화는 위장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실질은 통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평화 통일이 쉽게 오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남남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고 지금 미서부 평화 통일 원탁회의가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도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의견이 분분하죠. 어느 네. 한쪽은 참여하지 않고 어느 한쪽은 참여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참여하느냐? 우리는 정신이 쪼개지는 정신이 아니라 합치는 정신이고 함께 가는 정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도 홀로 가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서 가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죠. 참여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의견을 정확하게 표출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것이 지금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멍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부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교계에서는 목사님 어떻게들 보고 계실까요? 이 상황을. 지금 우리 이병도 회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네, 첫째는 아까도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통일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다 생각이 들지만은 보편적인 통일에 대한 방법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내려놓음이 없이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개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보면은 이건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것처럼 어느 민족이나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거기에 비전을 맞추는 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권도 또 어느 나라도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다 하더라도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런 일들로 통일의 이 얘기들이 화두가 되고 만나고 회담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통일을 주시는 때가 오지 않았나. 네. 근데 거기에 대해 준비는 해야 되겠다. 예. 근데 그거를 속도 조절을 좀 하자. 음. 전광석화처럼 하지를 말고. 네. 그러니까는 눈치 빠른 트럼프 같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슬로우 다운 좀 이렇게 좀 속도 조절해. 왜 경제 문제 또 무슨 문제 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서두르냐고.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그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군사적인 이런 문제들 그거에 이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마음의 준비, 예. 내려놓음과 정말 이 모든 서로들 이야기들 가운데 통일을 위해 나라가 잘 되고 정말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알고 이제 정말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물질을 댈 사람은 물질을 대고 지도자를 키울 사람들은 지도자를 키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그래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고 통일에 대한 바른 그런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네. 준비가 필요하다. 예. 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준비를 위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저희 네. 크리스천 헤럴드 CHTV도 이런 시간을 준비해 나가고 또 의견이 소통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 통일의 이야기에 가장 거부 반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은 남과 북의 대화, 남과 혹은 이제 북과 미국의 대화, 혹은 또 중국과 북한의 대화, 이 모든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 스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김정은 한 사람, 그 사람뿐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 또 그것이 또 사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왜 인권과 종교 탄압을 여전히도 저지르고 있는 그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덮고 쉬쉬하면서 가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을 그런 주장을 펼치고 계신 분들께 우리 이병만 회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싶으실지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그 북한의 실종을 우리 이병도 회장님이 오늘 해외 민주 대표로 나오신 네. 게 아니라 우리 추진위원회 네. 대변인으로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이걸 맡고 많이 들여다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해외 동포 또 특별히 단체장들의 입장 또 저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은 오직 헐벗고 그동안에 고생한 북한 주민들이 이젠 자유를 좀 얻어야 되지 않는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추진위원장이기 전에 또 개인적으로는 장로의 입장에서 네. 크리스찬 정신만이 최고가 아닌가. 이걸 맡고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찬반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들어진 거는 우리 자체 내 한인 사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가 하나 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누가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 하는가가 돌출되는 요번에 원탁회의 행사가 네. 저는 그 그런 걸로 생각이 들고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 통일을 가는 게 저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과 자꾸 가자라는 건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고 불쌍한 그 국민을 봐서 우리 형제를 봐서는 통일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오랜 역사 그 소수에 의해서 끌려간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해외 동포 단체장의 입장에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럼 앞에서 원하는 거 나는 바라는 거 이러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자세에서 나는 얼마큼 헌신하고 얼마큼 하나 되려고 노력하나 그것에 주정점을 두고 네. 김정은이가 회개하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북한의 인권 문제나 우리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나와서 함께 얘기하자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뒤에서 말하는 것보단 누군가 듣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병도 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이게 상당히 데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네.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팍팍 찔러가면서 네.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열받아가지고 대화가 되겠느냐는 논리가 이제 그런 약점은 묻어두고 우선 만나고 대화를 나누자 하는 거가 이제 한쪽 진영의 생각이죠.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 저놈들 저 아우지 탄광하고 그 아주 백성들 제일 못 살게 굴었고 잘 사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고 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따져보면 지금 남한과 그 북한 그 경제비는 43대 1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네. 현재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통일이 되려가면은 그동안의 그 학자들의 또 그 독일의 통일 또는 예멘이라든가 여러 국가의 그 분단 국가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경제력의 차이가 제일 바람직한 게 3대 1이랍니다. 네네. 3대 1 정도가 됐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남과 북은 제일 꽁찌 나라하고 11대 강국 남한의 경제력 국력은 러시아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11위 12위를 주고받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또 무역으로 보면은 뭐 남한이 월등히 뭐 9위에 가깝고 이런 그 막강한 국가가 그 꼴찌 국가하고 이게 통일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감성적인 통일 전법은 네.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통일 운동을 많이 한다는 단체가 많을수록 네. 통일은 늦어진다고 생각해요. 아하. 왜냐하면 감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음. 통일 운동하는 단체가 아예 없어진다. 그러면 전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통일해도 괜찮겠네. 쉽게 얘기하면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허허실실해요. 근데 그 정도로다가 우리의 그 해외 동포 또는 본국에 있는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식이 올라와 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남한과 북한은 유엔을 동시 가입한 네. 별도의 국가입니다. 별도의 주권을 가진 국가고. 예. 그래서 모든 걸 저는 뭐 서로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 별도의 주권 국가를 서로 인정하면서 계약에 의해서 네. 계약의 이행을 철저하게 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북한도 경제력이 성숙을 하고 또 남한도 여러 가지 경제력이 잘 계속 성숙을 하고 이래서 3대 1까지는 안 가더라도 10대 1 정도는 갔을 때 그때 합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전에는 서로 상호 교류하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소위 말해서 전쟁 안 하고 예. 서로 경제 잘 살고 서로 잘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네. 접근하면은 무슨 보수 진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지금은 보수 진보의 경우를 엄격히 따지면 보수 진보를 나눌 것도 없어요. 그냥 공연스레 서로 그러는 거지 감정 싸움이지 사실은 경제력이 10대 1이 될 때까지 남과 북이 10대 1이 될 때까지 상호 협력하면서 경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주권 인정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때는 어느 날 갑자기 통일해도 되겠죠. 이제 그만큼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그런 시각을 갖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 원탁 회의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도록 이미 얘기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원탁 회의에 대한 어떤 오해나 혹은 편견을 가진 시각들이 이렇게 좀 수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각자 출연하신 분들이 의견을 좀 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병도 회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이제 초대를 의뢰한 사람이 20명이 이제 배정이 됐는데요. 네. 그 20명을 어떻게 초대할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8두에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의욕이 있는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230명한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받고 또 꼭 초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한 지역의 사람들만 가서 하는 게 통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길로 가는 첩경이다 생각해서 네. 8도를 골고루 참여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감추지 말고 확실하게 드러내서 질의하고 참여하십시오 그랬어요. 네. 그래야 어떤 의견이 의미 있죠? 되든지. 네네. 예. 네, 뭐 보수 진보는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네네.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요. 오신 분들도 그런 시각을 갖고 오실 예, 것이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오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런 시각으로 예, 바라봐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 네.
저 우리 한경 네, 목사님은요. 보수 같은 진보도 있고 또 진보 같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망라해서 중요한 거는 대개 보면은 무슨 단체, 난 보수, 진보, 뭐 또 이런 그 모임 이거를 수단화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단체 이런 생각 가지고 자기가 뭐를 이 디딤돌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문제예요. 문제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브레이크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쪽에서 어떤 의도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는 일에 정말로 다 모여서 함께 말하고 의견 수렴하고 우리 뜻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에 더 목적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각 지역 교협과 목사회 이런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모든 분들이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저희 정확하게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죠? 네. 우리 이병만 회장님, 오늘 나눈 대화에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저희가 지금 일단은 초청자들이 200여 명 그 대부분이 각 단체장, 각 전문인, 각 분야에서 골고루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아침에 여기 오면서 김진모 우리 오씨 평통회장님이 참 추진위원회 저 추진위원장에게 감사하고 추진위원들에게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저는 알아요. 이번에 좀 어려움을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평통 의원도 아니고 네네. 평통하고는 한국 정부하고는 관계없이 네. 작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3천억 적잘 때 앞장섰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을 끌어내서 함께 돕자. 네. 그 의식으로 이번에 각 단체장님, 특별히 우리 이병도 회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고 우리 한경 목사님이 교계에 많이 이렇게 설득을 해주셨고 네. 또 저는 60여 개 현 단체장 아마 80여 개가 될 걸로 지금 상황은 보고 있는데 현 우리가 마지막 기자회견했을 때 60여 명의 단체장을 저는 아우려서 함께 하자 그런 거에선 성공을 이미 했다라는 네네. 말씀 아까 드렸듯이 예. 아마 요번에 배분이 잘 됐고 요번에 자기의 의견을 앞에 나와서 발휘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동포사의 지도자일 거라고 네. 믿고 네. 요번에 수고하신 정말 우리 범교포 단체장님들이 다 함께 한 거지 저 개인적으로 저는 중간 역할을 좀 한 거라고 생각해서 꼭 오십시오. 우리 저 초청되셨으니까 네. 우리 윤혜경 네네. 총괄본부장님도 오시는 걸로 돼 있고 좋은 분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들을 양보시켜서라도 네.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또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며 또 몇 시에 어떻게 가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애나하임의 음. 쉐라턴 호텔에서 굉장히 고급 호텔입니다. 네네. 애나하임 디즈니랜드 가까운 데죠. 거기서 5시에 시작하는데 아하. 분명히 할 건 4시 반 전에 네. 들어오셔서 등록을 끝내신 분들이 5시 안에 원탁 회의에 다 앉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회의 진행상 TV 그 촬영상 네. 순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늦으신 네. 분들은 어떤 쉬는 시간에 또 들어가게 될지 아하. 몰라도 네. 일단 5시 전에 무조건 명찰이 만들어진 걸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4시 반 전에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분들은 내빈석에 모시는 걸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저녁 만찬이 굉장히 고급스러우고 비싼 곳인데 아마 그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누가 사는 거예요? 알고는 가서 밥을 먹어야죠. 뭐 각자 주최 테이블마다. 주관에서 아하. 뭐 이렇게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이제 시간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경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신지요? 그리고 우리 이병도 회장님도 마지막으로 어떤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뭐 이번에 이 원탁회의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정말 묻혀지기 쉬운 인권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정말 잘 회복이 돼서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보다 좀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통일의 그러한 새로운 그런 로드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모든 걸 보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는 사상과 이념 또는 그 생각, 자기 종교에 대한 그 신념 이걸 초월해야 피스풀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자기를 너무 주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절대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보다는 오히려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쪽에, 자기 신념을 내려놓는 쪽에 이번 원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상대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그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1차로 이제 미주에서 열리게 되는 해외 동포들의 한국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원탁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은 많습니다. 시각도 많고요. 또 그러나 그것들이 한 곳에서 한 멍석 안에서 풀어 헤쳐지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또 다듬어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일에는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과 북의 통일로 가는 그 귀한 걸음, 그 여정 속에 이번 원탁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서로 주고받아지고 그래서 또 수렴이 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CHTV 초대석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시고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또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과 에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